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구독자 여러분에게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신입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만난 여학생하고 택시를 타고 같이 귀가를 하게 되었어요. 집 방향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뢰인은 술을 이제 과음을 많이 했죠. 과음을 많이 하고 거의 이제 기억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너 중간간 했으니까 이제 피의자로 됐으니까 출석해라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중간간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담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관계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 날짜가 됐어요. 경찰서 앞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하고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지금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혹시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성범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얘 정말 기억이 안 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내용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자. 담당 수사관이 뭐라고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지 부딪혀 오자 라고 달래고 들어갔어요. 그 담당 이제 그 관할 경찰서에 들어가서 담당 수사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CCTV랑 다 확보가 되었다. 자기가 CCTV 내용을 다 확인을 했는데 중간간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학생 울먹울먹 하면서 수사관님 그러면 뭐 자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CCTV부터 확인을 하자 라고 하고, 제가 CCTV를 그 열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그쪽에서, 현장에서.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되는 CCTV였어요. 그래가지고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간의 행적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그 거리에 CCTV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골목으로 이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여학생과 같이 걸어 들어갔는지. 그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여학생과 그 위에 천장이 개방된 2층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용주차장에서 들어가서 이 학생도 굉장히 많이 취해 보였어요. 그래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들어 눕고 그러길래 이 남학생이, 우리 의뢰인이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일으켜 세우다가 이제 자기도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몸이 포개집니다.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몸이 포개져요. 그 상태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CCTV를 봤는데 수사관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보세요. 이 위에 그 혐의가 이렇게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신고 경위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고 경위가 뭐였냐면은 여학생이 집에 귀가를 늦게 했는데 새벽 5시 정도에 했는데, 이 위에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래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하고 속옷을 입었겠죠? 반바지도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전부 탈의한 상태로 집에 귀가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한 거 아닌가 의심이 되니까 고소를 했던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여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 이 하의가 언제 탈의되었는지 시점이 그 CCTV 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관이 끊고 이제 그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수사관님, 하의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더 봐요.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제가 계속 거듭해서 방어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뒷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열람을 시작을 해보니까 놀라운 영상들이 뒤에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 폭에서 있다가 남학생이 몇 번 일으켜 다시 일어나서 몇 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남학생은 현장에서 이탈을 해요. 집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때서야 바지하고 속옷을 벗고 소변을 넣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몸이 포갠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의가 탈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의를 이제 속옷이랑 하의를 벗기지 않고서는 이제 그 간음 행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의 탈의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입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봤죠. 담당 수사관님, 참고로 그 CCTV는 흑백이었거든요. 이 여학생 당시에 지금 보니까 회색이거나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무슨 하의를 입고 있었냐? 이 탈의한 옷은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그 다음에 이 CCTV 상으로는 수사관님이 지목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의 탈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간음죄라고 생각을 하고 간음죄라고 지금 다 파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 제시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의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받아쳤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백하겠다던 친구는 이제 약간 이제 얼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세상에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장면이 없었는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황당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수사관이 지목을 하는 그 간음 시점에서는 간음 행위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하의 탈의는 제 의뢰인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피해자라고 한 그 여학생 스스로 소변을 누기 위해서 하의 탈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CCTV를 계속 보면은 그 하의 탈의하고 나서 그 속옷을 그대로 그 현장에다 놔두고 이제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귀가를 한 거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걸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도 일이 있었는데도 정말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할 수가 있구나. 소위 말해서 그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근데 그 알코올성 블랙아웃이 생각보다 지금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길게 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의뢰인이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작정 선입견을 가지고 변호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의뢰인의 말을 일단은 한 번 더 신뢰를 하고 사건을 접근을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CCTV 물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관이 아무리 선행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시를 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증거를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구나, 변호인으로서는. 왜냐면은요, 이거 만약에 그 CCTV 상으로 제가 그 하의 탈의 시점이나 이게 달라졌다는 걸 밝히지 않았더라면은 자백을 했을 거예요. 자백을 했을 것이고, 자백과 CCTV상 약간의 다소의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 몸을 포개했던 정황 상태가 인정이 된다면은 그대로 이 친구는 20살 젊은 나이에 준강간자, 성범죄자라는 멍해를 쓰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변호사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개별 증거 하나하나를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법무법인 어진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법인 소속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